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정보 제공 기능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이재훈이고요. 에픽 및 사용자 시나리오를 먼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에픽 시나리오는 정보 조회, 정보 조회 유저 스토리, 약관 동의 유저 스토리, 이벤트 공지 상황 조회 유저 스토리, 그리고 제공 정보 관리 유저 스토리가 있는데, 그 방금 재환님이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시면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약관 동의에 대한 기능은 다른 분들이 일부 정말 고맙게도 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관 동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시연하지 않고 넘어간 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가 이번에 시연하는 프로토타입은 정보 조회, 공지사항 및 이벤트 조회, 그리고 제공 정보 관리, 그러니까 공지사항 및 이벤트 관리 프로토타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 조회 프로토타입은 제가 서비스 소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기능 소개 페이지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정말 고맙게도 다른 팀원분들이 작성해 주셔서 저희 서비스가 어떤 페이지인지, 무엇을 소개하는 페이지인지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페이지를 만들었고, 공지사항 쪽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공지사항에서는 이벤트 공지사항 조회 페이지에서는 보통 사용자들이 이벤트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 정보 관리 페이지에서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유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에서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관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기능들을 프로토타입 시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토타입에서 공지사항 조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조회 페이지는 먼저 공지사항 공지 탭과 이벤트 탭, 그리고 전체 탭으로 이루어져서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페이지에서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표시되는 알림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알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뜨고,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나중에 새로 등록된 공지사항이 있거나 새 이벤트가 있거나 업데이트된 공지사항이 있을 때 오른쪽 상단 내비게이션 바 쪽에 내비게이션 바 쪽에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 게시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 게시물을 확인한 뒤에는 공지 목록에 있는 다른 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목록으로 돌아가기 버튼이 있는데, 공지 목록에 있는 글도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공지 목록에 있는 다른 글을 클릭하면
해당 글로 들어가지는 그런 기능이 구현돼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록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공지사항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다음에는 공지사항 관리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및 이벤트 관리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에픽 인포 부분을 설명을 안 했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공지사항을 조회하고, 이벤트를 조회하고, 알림을 받, 알림을 받, 알림을 받는 그런 간단한 로직을 설계했고요. 공지 관리 페이지는 공지 생성하기, 이벤트 생성하기, 공지 수정하기, 이벤트 수정하기, 공지나 이벤트 삭제하기 같은 기능들이 있도록 프로토타입을 설계했고요. 이것들을 해당 기능들을 상호작용했을 때 팝업창의 형태로 한번 띄워주고 여기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고요. 이것이 이제 성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해서 공지사항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공지 및 이벤트 생성, 공지 및 이벤트 수정, 공지 및 이벤트 삭제 이렇게 세 가지 연산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바가 공지사항 및 이벤트 관리 페이지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사이드바가 왼쪽에 위치해 있는데 해당 메뉴가 이제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펼쳐서 공지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공지사항 탭이 있고 이벤트 탭이 있습니다. 조회 페이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공지사항 탭에서 공지사항 글을 클릭하면 보통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공지사항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서 공지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공지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를 했을 경우에 파일 첨부를 해주는 간단한 팝업창을 띄워주고 해당 팝업창에서 파일을 받아왔을 경우에 사진과 같이 이제 중절모를 쓴 멋진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오작동했네요. 이렇게 제목을 작성한 다음에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라는 알림이 뜨고 원래 공지 페이지로 이동하는 부분을 급하게 수정했는데 위도했었던 것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기능,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이벤트 게시글을 보면은 어, 잠시만요. 이벤트 탭으로 지금 네, 이벤트 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가끔씩은 이제 제공되는 이벤트 정보가 뭐 수정되거나 아니면은 이벤트를 주최하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이벤트 주최자가 더 이상 사정상 주최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게시글을 삭제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하면은 공지사항이나 이벤트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제 글이 한 칸씩 밀려서 원래 위치에 있던 이벤트 게시물은 사라지고 한 칸씩 밀리도록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지사항, 여기까지 이제 정보 제공 프로토타입 시연을 마치고요. 원래 제 다음 발표 순서는 대현님이 해주실 예정이었는데 대현님께서 하시는 발표는 이제 대현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영상 발표로 대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성건 프로젝트 파트 발표를 맡게 된 김대현입니다. 너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발표를 대체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에픽에서는 판매자의 프로젝트 등록, 관리자의 프로젝트 심사, 판매자의 프로젝트 관리, 구매자의 프로젝트 조회, 문의 관련 프로세스 처리를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프로젝트 등록 안내, 등록 신청, 등록 심사, 관련 문의, 프로젝트 관리, 조회, 유저 스토리를 통해 시스템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유저 스토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등록 안내입니다. 관리자는 판매자가 프로젝트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이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관리자가 프로젝트 등록 안내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PDF 문서화하여 제공하면 판매자는 해당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통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의 펀딩 프로젝트 탭에서 펀딩 등록 안내 상담바를 누르는 것으로 현재 등록된 펀딩 안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글을 누르게 되면 현재 등록된 안내 목록에 대한 파일을 업로드 혹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저 스토리는 프로젝트 등록 신청입니다. 판매자는 본인의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유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상되는 수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어그램을 통해 스토리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판매자는 가이드북 다운로드를 통해 프로젝트의 정보 작성 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유형과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프로젝트의 세부 정보인 스토리를 작성하고 리워드 유형을 선택한 뒤 관련 안내사항과 부가 정보를 작성한 이후 등록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 확인 결과 승인되었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관리자가 제공한 반려 이유와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토타입을 통해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상단바에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통해 프로젝트 등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본 정보 등록에서는 프로젝트 제목과 진행 기간, 목표 금액, 고유 주소를 작성하고 프로젝트의 대표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등록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스토리 등록에서는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을 담는 동영상을 등록하고 소개 이미지를 등록하여 상세 설명을 텍스트로 작성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리워드 유형을 등록합니다. 리워드 금액과 제공 단수, 그리고 리워드 제목, 리워드 내용, 예상 배송일을 입력한 후 리워드 옵션을 추가합니다. 이후 등록을 누를 경우 리워드 유형이 추가됩니다. 프로젝트 시작을 위해서는 최소 1개 이상의 리워드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사항을 작성합니다. 환불 및 교환 정책, 문의 가능 번호, 문의 이메일을 적고 생품 정보 고시를 등록해야 합니다. 생품 정보 고시를 등록하고 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정보와 통장 사무 이미지, 전자세금 계산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고 SNS 주소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제작자 부가 정보 등록까지 마치게 될 경우 책임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심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마이 페이지로 가게 될 경우 승인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될 경우 정상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승인이 반려될 경우 반려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유저 스토리는 프로젝트 등록 심사입니다. 관리자는 판매자의 프로젝트 등록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상되는 수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흐름도를 보면 판매자가 등록 시 부가 정보까지 작성하였을 경우 심사 목록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제출 서류를 조회하여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려 처리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프로토타입을 통해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의 펀딩 탭에서 펀딩 등록 심사 상단바를 누르는 것으로 현재 등록된 펀딩 심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 탭을 통해서 해당 심사의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확인을 마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 처리를 하게 될 경우 승인이 처리되었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승인이 처리됩니다. 반려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반려가 처리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반려 사유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반려 사유 페이지에서는 반려 사유를 텍스트 형태로 등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 변경 사항이 저장되었다는 알림과 함께 판매자는 반려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유저 스토리는 관련 문의입니다. 판매자와 관리자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문의를 확인하여 답변할 수 있고 구매자와 판매자는 문의사항을 작성하여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와 관련된 사항은 뒤에 박재인님께서 문의 관련 에픽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유저 스토리는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판매자는 본인의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수용 기준들로 판매자는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프로젝트 유치 시에 제출했던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펀딩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배송 현황을 관리할 수 있고, 프로젝트에 대한 포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송 관리에 관련해서는 배송 에픽에서 전현정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관리자는 포기 신청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 신청에 대한 승인을 내리게 됩니다. 포기 승인이 될 경우 정산 처리 쪽에서 일괄 환불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정산에서 이상훈님께서 더 자세히 다루실 예정입니다. 프로토타입을 통해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매자는 프로젝트 관리 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탭에 기존 제출 서류 양각에서 등록 시 제출했던 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바에 펀딩 공지사항을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에서 등록했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을 통해 공지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공지 삭제 버튼을 통해 공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지사항 버튼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주문정보 통합관리 탭에서는 리워드의 발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배송 에픽 발표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소비자 문의사항 탭에서는 프로젝트 관련 문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문의 에픽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펀딩 현황 탭에서는 현재 프로젝트 발송률과 모집 금액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관리하는 정산에 대한 부분은 뒤에 정산 에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현황 페이지에서는 진행 중인 펀딩에 대한 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 신청을 하게 될 경우 포기 정책과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한 뒤 펀딩 포기 사유를 작성하고 포기 정책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됩니다. 포기 신청을 완료할 경우 포기 신청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변하게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의 포기 신청 페이지에서 해당 포기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의 펀딩 탭에 상단바에 펀딩 포기 신청을 누르게 되면 펀딩 포기 신청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딩 포기 리스트에서는 포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포기 사유를 바탕으로 포기를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포기된 펀딩에 관해서는 일괄 환급 처리를 진행하는데 이는 정산 에픽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 유저 스토리는 프로젝트 조회입니다. 수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자는 카테고리, 이름, 판매자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조회할 수 있고 판매자는 본인의 프로젝트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 조회는 상세 조회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시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매자는 메인 페이지에서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해당 카테고리의 상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창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프로젝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리어드를 클릭할 경우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상단의 이름을 누르게 될 경우 해당 판매자의 프로젝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마이 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프로젝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품 프로젝트 에픽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우님께서 구매 정산 에픽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안 들면